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고근의 혼술 9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지금 동부지검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보임해달라, 그런 국민청원이 있었죠.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졸속수사, 지연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동훈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을 동부지검으로 지검장으로 보임해서 수사를 맡도록 하자, 이런 청원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100명이 서명을 해서 곧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 국민청원 자체를 비공개 처리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무 7조 상소문, 그 진인 조은산, 이 글도 비공개로 슬쩍 돌려놨다가 그것을 여론화되니 그 공개로 바꿨죠. 근데 이것은 보도가 됐는데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청와대는 뭐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까지 청와대 비공개 요건이 그 게시판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청와대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애초에 한동훈이 동부지검장으로 갈 가능성은 제로였죠. 뭐 그런 것은 없는데, 국민적 욕구가 서울 동부지검은 못 믿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서울 동부지검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군생활 의혹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아마 졸속 처리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에 대한 이 영향력, 그것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지금 당분간은 또 검찰에 대해서 그 어떤 입김이 상당히 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과 중간간부 인사를 했는데, 전부 윤석열 사단을 다 뽑아내고 추미애 사단으로 다 전진 배치시켰죠. 모든 검찰의 핵심 조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 궁지에 몰렸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렸죠. 그런데 지금 반격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황은 바로 검사들입니다. 검찰.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얼마 전에 있었죠. 27일, 8월 27일에 있었는데, 그 인사에서 수도권 지역 검찰청으로 전입하게 된 검사 약 100명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전입신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100명의 검사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물론 뭐 50명씩 따로 떼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근처에 다 대기하고 있었죠. 이 부적절한 행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법무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에, 그때도 뭐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때입니다. 오전 10시쯤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입검사 신고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8월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으로 일종의 영전이죠.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오면 다 영전이라고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오게 된 검사들에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새로 온 신입 재경 지역에 온, 수도권에 온 검사들에게 전입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이 자리에는 수도권에 전입한 검사 약 100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들은, 이 검사 100명은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 집합해서 추미애 장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정 시간이 10시였던 것 같은데, 추 장관은 예정 행사 시간보다 한 10분 지각해서 10시 10분쯤에 도착했다. 그러니 이 30분 동안 100명의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100명의 검사가 모였는데, 그 행사는 약 10분가량 추미애 장관이 덕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마쳤습니다.
한 10분 정도 덕담하는 행사를 위해서 수도권의 영전한 검사들, 인천에 있는 검사들, 그 경기도에 있는 검사들 다 불러 모아서 인사를 받은 것이죠. 수도권의 영전한 검사들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인사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게 된 검사들 100명을 불러 모아서 인사를 받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또 뭐 검찰의 직제 개편, 또 여러 가지 인사를 어수선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싱하고 전임판 검사들에게 직접 인사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충성맹세 자리가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죠. 그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서 시작이 됐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 보직을 청탁을 했다. 또 자대 배치를 부탁을 했다. 자대 배치 좋은 것으로 부탁을 했다. 용산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딸도 논란이 됐습니다. 프랑스 유학 비자를 신속히 발급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또 청탁을 했다. 보좌관이. 또 추미애 장관의 남편 부군이 장애인인데 그 장애가 있는데 그 명의 지분 1%를 빌려서 아들 차량을 구입했다. 뭐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며칠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는 상당히 뭐 소설서시나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침묵을 했죠. 침묵을 하다가 자, 서서히 반격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검사들 집합시킨 거 외에 법무부 장관답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아들 서모 씨 쪽에서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성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죠.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그 시기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근무하던 그 시기에 카투사 대장이죠. 대령입니다. 이 대령이 그 군 상관이었던 신원식 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서씨,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주한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이었는데 신원식 그 의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시작해서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 보면은 이 대령이 예비역 대령이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서성환 교수입니다.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서성환 변호사죠.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대령은 자신과 주장관의 남편, 대령 자신과 주장관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 서일병의 할머니죠. 친할머니죠.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 직후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자대 같은 거 청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40분 동안 교육을 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때 없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척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을 앉혀놓고 청탁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 이렇게 그 대령이 주장을 했는데, 자, 이 변호인단, 추미애 아들의 변호인단은 수료식 날에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식당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당연히 하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으니. 그 대신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탁 안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변호인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 예비역 대령의 말이 사실인지는 가려봐야 될 문제인데, 또 변호인단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 시어머니죠.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입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서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대령뿐 아닙니다. 이 대령의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SBS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자, SBS 기자와 방송국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인은 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의 뜻에 따른 것이겠죠.
추미애 장관이 요중 없이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고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반격에 나선 이유는 그러니까 야당의 사퇴, 야당이 계속 사퇴하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이야기하죠. 그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여론도 많은데, 오히려 검찰을 집합시키고 검사들을 100명을 집합시키고 예비역 대령과 언론사를 고발을 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혹시라도 인사권자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 장관 재신임과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 사인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 조국 때와는 달리 이 추미애 장관은 조기에 낙마시킬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은 정통 친문이 아닌데다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이 필요성, 이제 거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런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 손절을 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 낙마시킬 것이다.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 반대로 청와대 쪽의 재신임 사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면전을 선포를 하고 고발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이런 그 최근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이 최근의 20대 여론,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손절할 때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을 청와대가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은 오히려 추미애 파동이 신문을 거의 뭐 매일 신문 방송을 다 장식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 지금 현재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문제, 집값 파동, 모든 국민이 다 반대하는 집값 부동산 정책, 다 국민의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정 실패, 국정 능력의 미숙함, 뭐 정책 실패, 이런 것이 덮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방역도 정부는 지금 뭐 8.15 강화문 집회, 또 정강원 목사 쪽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모든 책임이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무슨 뭐 문화 행사, 뭐 외식 쿠폰, 여행 쿠폰을 막 발행을 하면서 지금은 나가서 다녀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그런 코로나 정책 방역 실패, 이런 문제들,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약점들, 치명적인 정책 실패 문제들이 지금은 추미애 파문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추미애를 내치기보다는 이 코로나 정책, 집값 정책 실패, 코로나 방역 실패를 덮어주기 있기 때문에 내치기보다는 지금은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런 메시지가 추미애 장관에게 갔기 때문에 대대적인 반격이 가능하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일단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북군의 혼술이었습니다.